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심장병 환자 손가락 2개로 10초 만에 살렸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 여자분으로 오래전부터 저에게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고혈압과 협심증이 있고 심장혈관에 스텐트 2개를 시술하신 분입니다. 저희 의원 바로 옆에 있는 목욕탕에서 목욕 도중 현기증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잠시 후 일어난 후에 저희 의원을 내원하셨습니다. 이분의 증상은 어지럼증과 메스꺼움, 두통, 그리고 심한 두근거림 증상이 있었습니다. 내원 시의 혈압이 90에 50으로 낮았고 맥박은 이게 자동 혈압계로 잰 건데 114회였습니다. 제가 청진을 해보니까 훨씬 더 빠른 빈맥 소견을 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침대에 눕히고 발살바 호흡법과 경동맥동 마사지를 거의 동시에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예고 없이 이 생명을 위협하는 빈맥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경우는 고혈압이나 협심증, 심근경색증, 그리고 심방세동 같은 그런 흔히 볼 수 있는 부정맥, 이런 심장병 환자에서 예고 없이 빠른 빈맥이 언제든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종종 잃을 수 있는 그러한 긴급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살바 호흡법과 경동맥동 마사지를 시행했는데 감사하게도 이분은 아주 빨리 반응을 해서 정상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시술법이 환자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꼭 이 환자들은 알고 있으면 유익하겠습니다. 그 환자분은 심전도를 찍기 위해 준비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두 가지 치료법을 시행했고 심전도를 찍어보니 정상 맥박으로 되었습니다. 단 10여 초 만에 그렇게 된 것인데요. 이 심전도는 맥박이 빠른 그런 빈맥 심전도를 제가 보여주려고 여기에 실은 것입니다. 보면 굉장히 빠른 맥박이고 1분에 약 150번 정도의 빠른 맥박을 보여주고 있는 심전도입니다. 그 환자의 심전도 사진입니다. 완전 규칙적이고 정상 맥박수를 해보겠습니다. 발살바 호흡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에 입과 코를 막고 아랫배에 힘을 준 다음 훅 내쉬는 동작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숨을 깊이 들이마신 다음에 숨을 참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계십시오. 그러면 충분한 발살바 호흡법이 됩니다. 그리고 경동맥동 마사지는 경동맥동의 위치를 두 손가락으로 5초에서 10초 정도 지그시 눌렀다가 떼면 그것이 끝입니다. 마사지라고 해서 이거를 마구 문지르면 안 되고 지그시 눌렀다 떼는 그 행위가 마사지가 되겠습니다. 이 심장에는 여기 척추, 흉추에 있는 척추신경에서 이렇게 교감신경이 지배하고 뇌신경에서는 부교감신경이 내려와서 심장을 지배합니다. 심장은 교감과 부교감이 동시에 지배하는데요. 교감신경은 심장 맥박을 빨리 해주고 부교감신경은 늦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치료법을 하면 이 뇌신경의 부교감신경이 흥분해서 이 심장의 맥박수를 늘려주는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 발살바 호흡법을 하게 되면 이 혈압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하트레이트, 심장 박동수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빈맥이 있는 환자에서 발살바 호흡법을 함으로써 이 맥박을 낮추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이 치료법을 하는 것입니다. 발살바 호흡법은 어렵지 않겠는데 경동맥동 마사지를 하려니 경동맥동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턱 아래에 딱딱하게 만져지는 뼈가 있습니다. 이 뼈가 갑상연골인데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근육이 흉쇄유돌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의 몇 센티미터 바깥쪽에 이 흉쇄유돌근의 안쪽 가장자리, 이 부위 대충 약간 위쪽, 이 부위가 경동맥동의 위치입니다. 이 근육을 드러내면 이렇게 여기가 기고 경동맥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 그 부위, 여기가 경동맥동이 위치해 있는 부위입니다. 여기를 지그시 눌렀다 떼주는 것이 바로 그 치료 행위가 되겠습니다. 경동맥동의 위치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턱 아래쪽에 딱딱한 뼈가 만져지는 것을 만져보시고 그 몇 센티미터 바깥쪽으로 이 흉쇄유돌근이 있습니다. 이 흉쇄유돌근의 안쪽 가장자리, 바로 이 부위가 경동맥동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손가락으로 여러 번 만져서 이 박동을 느껴보시고 평소에 어느 부위가 경동맥동인지 연습을 몇 번 하신다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흉쇄유돌근의 안쪽 가장자리, 그리고 이 갑상연골의 바깥쪽 몇 센티미터 바깥쪽, 이 부위가 경동맥동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경동맥동 마사지를 정리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전에 반살바 호흡법을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입과 코를 막은 다음에 아랫배에 힘을 꼭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살바 호흡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경동맥동 마사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는 주위 사람이 보이면 119에 전화해 달라고 먼저 부탁을 해야 됩니다. 소리를 쳐서. 그리고 누운 상태에서 마사지를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사지를 하다 보면 혈압이 뚝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누운 상태에서 실시하십시오. 그리고 오른쪽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은데 잘 헷갈리시거나 기억이 안 나시면 어느 쪽이든 먼저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양쪽을 동시에 하지는 마십시오. 5초에서 10초 정도 지그시 눌렀다 떼면 이것이 경동맥동 마사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경동맥동 마사지의 금지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경동맥 플라크가 있거나 뇌경색 병력이 있는 분은 하지 않는 쪽을 고려하십시오. 왜냐하면 경동맥에 이런 플라크가 있으면 지그시 눌렀을 때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뇌경색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이 1% 정도에서 발생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누워서 마사지를 시행하는 것이 좋고, 다른 새로운 부정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판단할 때 굉장히 응급 상황이라고 판단됐을 때, 그리고 빈맥을 본인이 확실히 인지했을 때만 이 마사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그리고 부정맥 등 심장병 환자들은 언제든지 빈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빈맥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치료법을 잘 알고 계셨을 때 어쩌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정상인에서도 예고 없이 빈맥이 발생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상인도 이 두 가지 치료법을 알고 계신다면 유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